눈물의 마이너스 P란 뜻입니다. 예, 이게 상가 좀 사 주실래요?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거를 먼저 한번 보시죠. 예, 인천 송도 상가를 분양받은 직장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심각합니다.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싸게 내놨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제발 누가 이 상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상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가 투자는 여러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권 활성화가 되려면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예, 저만 하더라도 카센터는요 벌써 30년이 넘게 제 후배가 하는 카센터를 가거든요. 다른 카센터는 가지도 않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요. 레카차 불려달라 하고 고칩니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잘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도시 상권의 이 상가의 어떤 활성화가 쉽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상가 활성화 되는데요. 적게는 10년이고요. 적게가 10년입니다. 많게는 20년도 걸립니다. 지금 제가 있는 문정동 이 법조타운에도 말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상가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실제로 지금 문정동 법조타운에도 상가들이 분양가 이하로 나오는데 분양가 이하가 마이너스 P거든요. 이게 눈물의 마피라는 게 분양가 이하입니다. 분양가 이하로 나오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상가 분양받아서 나는 임대료 받아서 노후를 즐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지금 다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10년 동안 상가 하나 분양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걸 분양받아도 평당 2천만 원을 합니다. 상가는요. 평당.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는 평당 3천, 평당 5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3천, 평당 5천씩 받아서 상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상가를 살려고 그러면 10억, 2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출이 한 70%, 80%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속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직장인들 특히 말입니다. 상가의 어떤 속성을 모르고 이게 잘 된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아니 20억 간다는데 70% 대출을 해주니까 70%면 14억이 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돈 6억만 있으면 사겠다고. 6억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분양금이 들어가니까 나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상가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상가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여기가 어딘가 아세요? 여기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있는 곳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입니다. 여기는 위례입니다. 위례면 여기서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상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상가 산 사람들 입장에서 이자만 계속 나가요. 이자 계속 나가요. 게다가 금액이 또 비싸잖아요. 70%까지 받았으니까. 게다가 금리까지 올라갔어요. 금리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감당하기가.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갖고만 있어도 손해가 나는 이 상가 나는 마이너스 P로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위례 신도시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문정동 법조타운도 이렇고요. 저기 멀리 있는 송도도 가면 이렇습니다. 송도도. 이게 신축으로 들어서는 상가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습관을 바꾸기도 어렵고 이게 매출액을 이익으로 돌리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상가는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3번 망했을 때 그 가게를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입니다. 3번 망했을 때. 그 정도로 말입니다. 분양받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상공인 월평균 순이익 보세요. 예. 지금 50.4%가 영원입니다. 영원. 예. 손실봤다도 30.2%예요. 10개 가게 중에 3개는 손실이고요. 5개는 영원입니다. 예. 이익을 못 냈습니다. 결국 이익 봤다가 10개 중에 2개 정도 가게가 이익을 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느 누가 상가를 사겠습니까? 그러니 참 답답할 따름이지요. 예. 오죽했으면 상가 좀 사주실래요? 이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런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까지 나왔다. 상가 좀 사주실래요? 이런 기사까지 나왔다. 이것은 여러분 상가를 임장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답사를 하는 거죠. 저요? 저는 이미 서울 문정동의 법조타운 상가 엄청 다닙니다. 엄청 다닙니다. 어저께는요. 이게 대로변에 아주 자그마한 가게인데 전체 전용 평수가 8평이라고 하더라고요. 2억 9천에 나간다 하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네이버에 탁 떴어요. 2억 9천? 8평? 1층이야? 이게 지하철 역 앞인데 순간적으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낚시더라고요. 거짓 매물 올려놓은 거예요. 거짓 매물. 야, 아직도 부동산이 이렇게 거짓 매물 이거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이고 그 사람도 먹고 살려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신고는 안 하겠다. 그렇지만 참 무정하다. 자기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는 어떻게 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뭐 공인중개사분이 그렇게 올려서 통화까지 직접을 했는데요.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제가 사실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상가에 대한 관심이 저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앞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임대해서 들어가서 이게 장사가 된다? 쉽지 않습니다. 금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요. 임대해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왕이면 지금 임장을 하면서 상가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싶어요. 이게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번쯤 돌아다니면서 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가격의 추이를 따라가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결국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가 건물이 아니면 앞으로는 참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자영업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물의 마피 상가 좀 사주실래요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임장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해야 될 때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게 내가 현실을 깨닫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